자, 앞서도 새누리당의 여성 특보의원 보셨습니다만 각 대선 캠프의 여성 참모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히 여인천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최진의 용감한 분석에서는 각 캠프 여성 참모들의 스타일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최진 교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민현주 여성 특보 얘기 쭉 들었는데 네.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남성이 얘기한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친근감 있게 오갔던 건 사실입니다. 자, 네. 여인천하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 네. 각 캠프 다 돌아보시고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정도로 불러도 됩니까 지금? 예, 곳곳에 포진해 있고 거기다가 화려합니다. 네. 우선 선대위원장급들의 여성들이 다 있고 네. 또 대변인들이 모조리 여성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알던 김성주 CEO 출신이 있고 네. 조인선 대변인 그리고 안철수 캠프 아니죠 문재인 캠프에서는 박영선 선대위원장 문재인 그렇죠. 박영선 공동 예. 선대 중앙선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이제 진선미 대변인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박선숙. 누구죠? 박선숙 이제 위원장이 거의 모든 걸 총괄할 정도로 공동 선대위원장 3인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거의 다 막강 실세입니다. 사실상 수석인가요? 네, 거의 다 수석이라고 할 정도로 네네. 하고 그다음에 정연순 대변인 있죠. 근데 여성 대변인 전부 변호사입니다. 예. 세 캠프가 다. 예, 대변인사. 그렇네요. 그렇죠? 네, 예. 조윤선 네. 거의 그러니까 여인천하고 여성 변호사 전성 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 캠프의 얼굴과 입이 여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다 그러는데 네. 꼭 이렇게 그 두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물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굴 마담이나 혹은 끼우넣기 식 구색 맞추기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변인 역할은 물론이고 전략 기획하고 더구나 경호 수행까지도 맡을 정도로 네. 완전히 역할이 전방위로 확대됐습니다. 네. 지금 조인선 대변인 같은 경우는 거의 수행하고 사진도 찍고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예, 캠프. 네. 맨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가까운 새로운 친박계 핵심으로 좀 떠오를 정도로 네. 아주 가까워졌고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진선미 대변인 네.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폭탄주를 20, 30잔 먹어도 그분이 아나운서의 정도. 또 기자 출신이고 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남성 10명이 꼼짝 못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여걸 스타일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후보 지금 나오는 문재인 캠프의 또 진선미 대변인 저분도 대단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이시면서 또 저분 또 여성 여권 운동에 또 앞장서는 또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남편도 이제 이 민주 변호사 활동 회장 출신입니다. 결혼을 공식적으로 안 하신 걸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결혼을 했는데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했다.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아주 독특한 본인의 소신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먼 파워인데 외모도 그렇지만은 남성 10명하고 폭탄주 같이 모셔도 끝도 없고 남성들이 떨어질 술 잘 마시면 근데 여자가 강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연순 안철수 캠프 대변인. 그래서 아마 대구, 광주, 서울 할 것 없이 전국을 같이 수행할 정도. 그림자, 밀착, 거의 같이 안철수가 있는 곳에 정연순이 있다. 예, 저희도 좀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만. 그 정도로 경호원 역할, 비서 역할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과거 여성들은 시민단체 출신이거나 좀 외모 위주로 이렇게 배치했다면 지금은 꽃이나 이런 역할이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꽃이었다면 지금은 창방패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력도 화려합니다. 네. 이 앞전에 있었던 분이 코넬 대학교 박사 출신이죠. 앞에 학력, 스펙, 직업 어느 것 하나 남성에 그렇습니다. 비해 안 떨어지는 분들. 조윤순 대변인이죠. 조윤순 대변인도 미국 유명대학 박사. 은행에서 또 임원도 했고, 본인이 변호사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막강하고 화려한 여성들이 쫙 밀려와서 남성들이 아마 바짝 긴장하고 분발해야 될 겁니다. 자, 여성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을 기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부드럽다, 여성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린다 이런 역할에 국한시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높이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심한 부분, 남성들이 놓치는 부분까지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코디라든지 작은 이미지 부분이라든지 이게 이제 섬세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까지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변인이라는 게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워주는 사람인데 싸움도 예쁘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면 국민들이 덜 짜증나고 그렇죠. 뭐 거칠게 예. 총칼이 뭐 나무하고 피가 튀는 것보다는 예. 네, 어떤 품격도 좀 있고요. 예, 품격도 네.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와닿고 일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여성 전사들을 전면에 좀 많이 배치하는 거죠. 자, 각 캠프가 이제 이 여성 그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네. 요직의 어떤 참모들을 쓰는데 네. 나름 그 스타일의 차별화를 좀 이룬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예. 좀 다른가요, 조금씩? 그러니까 차별화를 이루기도 하고 또 앞으로 차별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데는 대안 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자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여성 참모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좀 보완해주는 역할들, 네. 방어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 이번에 이제 김성주 위원장이 뭐 여성 무슨 비하 반론 나왔을 때도 이제 한번 돌격대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 그런 역할이 이제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딱딱한 그런 지자적 선비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한 여성 후보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좋으면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참모가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부인이 아주 유머러스하고 밝기 때문에 그 여성 참모 아닌 참모 역할을 뭐, 할 거라고. 대학 시절부터 오래 사귄 그야말로 뭐 동반자이면서 예, 뭐 부인이기도 하지만 예, 그 훌륭한 코디네이터라고도 하죠. 예. 더구나 네. 또 입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네. 많은 그런 참모 아닌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캠프. 안철수 후보는 이제 변화의 이미지를 느끼지만 국정 경험이 좀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여자 못지않게 좀 약간 나이가 있는 40, 50대 국정 경험 있는 여성들을 주위에 배치한다면 훨씬 더 이미지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자나 정치인 뭐 박선숙 지금 뭐 중앙 공동선대위원장도 있지만 네. 좀 더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여성 참모들이 좀 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면 더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지금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네. 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또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지금도 찾고 야권 후보 된 뒤에 그리고 혹시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한다면 본인의 그런 단점이나 취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 뭐 대학에 계시고 또 어쨌든 정치 평론 전문가신데 네. TV 토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사실 좀 미국과 비교해서 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거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박근혜 후보 얘기도 아까 했었고 예. 문안 캠프가 정략적으로 또 밀어붙이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네. 3자 토론이든 2자 토론이든 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예. 이 시점에서 옳다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2자든 3자든 간에 혹은 참모들을 배치한 6자든 간에 TV 토론은 반드시 해야 된다. 매체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지금 세 사람 후보는 이미지가 다 좋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미지에 대해 신경 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다 비슷비슷해요. 다 좋아요. 근데 그 우열을 가려야 되고 빨리 누가 더 나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정책도 판단해야 되고 국민 앞에 얼굴을 내세워서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죠.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래서 겨우 형식을 맞춘 몇 개의 방송사와 소수의 토론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판단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종편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프로에도 개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두 후보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온 후보는 밀리기 때문에 혹은 뭐 지상파든 어떤 프로든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3자나 양자의 틀을 고집할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어렵다면 자기들의 최초 참모들을 배송시켜서 네. 대동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되면은 새 후보의 최측근 참모를 내세워서 3자 토론을 시키고 해서 빨리 평가를 받게 하고 특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네. 지금 없는데 새 후보가 44일이죠. 예, 네. 그런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예의고 그렇기 때문에 새 후보는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예, 국민 앞에서 이럴 당당하게 그려야 가능성을 됩니다. 박근혜 캠프가 주장하면서 지금 네. 일단 이 무산이 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예. 1대2 아니냐. 예.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시간 배정이 되면 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박근혜 후보 때리기만 하고 예. 이런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을 것이라서 나는 못하겠다. 예.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아, 왜요? 예,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제가 행사를 치러보면요, 오히려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쪽에서 더 치열하게 대결합니다. 네. 단일화를 놓고 치열하게 하고, 그리고 2대1로 공격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됐다라는 동정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거지. 그게 1대2가 왜 2대입니까, 지금은? 각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쪽이 더 치열하게 물밑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문재인 캠프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 입장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빨리 새 후보가 국민에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 새 후보가 안 된다면 두 후보라도 뭐 되는 대로. 되는 대로요. 그리고 꼭 뭐 지상파나 뭐 이런 어떤 전국적인 네트워크만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예.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네. 토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새 후보 중에 지금 이 프로에 나와서 한 뭐 서너 명의 패널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을 받는다. 라고 하면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니라 이 후보는 높은 점수를 받고 박수를 받을 겁니다. 이 후보, 어려운 줄, 불리한 줄 알면서도 너무 이 나왔다. 권위주의의 좀 이 후보들이 예. 뭐 어떤 후보든 간에 예. 이 정도 돼야 나는 토론에 나온다 이런 어떤 좀 고자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지금 매체면 모든 국민이 시청률이 많든 적든 간에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일파만파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집니다. 근데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빨리 네. 평가를 받는 게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저는 그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빨리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 텐데 예. 저희 대선 스타일에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는데도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꽤 하락을 했고 그 악영향이 지금 오늘 우리 증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작되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정치나 경제는 불확실한 걸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대선판을 뒤덮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의 안개 역시 하루빨리 거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규의 대선 스타일 내일 오후 1시 53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